한 번 양육자로 지정되고 나면은 그 양육자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빠가 혼자 잘 키웠는데 지금 아빠가 재혼을 해서 뭐 새엄마가 생겼어. 그런 사정만으로 바로 양육권자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여자 만나러 다니고 성매매하러 다닌다고 애들 막 방치하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진짜 아동학대 수준으로 케어가 안 되고 이런 사정들이 입증이 된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경민 변호사입니다. 유리 씨가 최민환 씨와 이혼하고 가장 후회했던 게 양육권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혼 협의할 당시에는 경제력 있는 아빠에게 양육권을 맡기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렇지가 않았고 자신의 용기 없음이 후회되더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계신 어머님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경력이 단절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이혼을 하면은 이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데 라는 책임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는 남편에게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한 번 양육자로 지정되고 나면은 그 양육자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우리가 이혼할 때 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요. 미성년 자녀의 성별, 연령, 그리고 부모의 애정,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 그리고 이 사건 본인, 아이의 의사 이런 것들 다 고려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양육 환경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다 두루두루 살핍니다. 그래서 누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거죠. 실무적인 관행을 보면은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한테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엄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고 공고하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아이가 이제 연령이 찰수록 아빠한테 양육자 지정이 되는 경우들이 빈도가 더 높아가요. 아이가 영유아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보육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좀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누가 마련해 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 보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엄마보다는 아빠에게 경제력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자 지정 빈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엄마보다는 아빠 쪽으로 좀 더 편향되게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이런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양육자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쉽게 양육자를 변경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환경 안에서 아이가 그냥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양육 환경을 바꿔서 또 다른 리스크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에 상당 부분 동의를 했고, 그리고 아이도 엄마랑 살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 엄마로 양육자를 변경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엄마 아빠랑 둘 다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이제 사춘기 무렵에 접어들기도 했고 동성인 엄마에 대한 애착 관계가 굉장히 남달랐고 그리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면서 엄마랑 살기를 희망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엄마로 양육권자가 변경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양육자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양육자 지정을 뒤집을 만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통상적으로 현재 이 양육이 잘 되고 있는지 양육 환경이 우수한지 어떤지에 대한 입증은 그 양육권자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양육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들은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증거는 그 미성년 자녀가 지금 현재 양육자랑 살기 싫고 변경 원하는 양육권자랑 살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 혹은 그에 부합하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에 불과하다 보니까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양육자 변경 소송 하다 보면은 아빠의 유책성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양육자 지정을 아빠에서 엄마로 곧바로 바꿔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아빠가 혼자 잘 키웠는데 지금 아빠가 재혼을 해서
뭐 새엄마가 생겼어. 그런 사정만으로 바로 양육권자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법에서 친권자에게 그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하면은 아동학대라던가 아니면 친권 남용이라든가 현저한 비행이라든가 이런 사유들이 있어야만 친권 상실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자 변경에 있어서도 그 정도 수준의 엄격한 뭐 사유를 요구한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중대한 사정 변경, 양육자 지정을 뒤집어 엎을 만한,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으니 입증이 되어야지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유리 씨 케이스에서는 처음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최민아 씨의 성매매나 아니면 성추행 사실들의 이런 유책성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물론 뭐 아빠가 막 여자 만나러 다니고 성매매하러 다닌다고 애들을 막 방치하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진짜 아동학대 수준으로 케어가 안 되고 이런 사정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양육자 변경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정도 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아이를 잘 케어하느냐, 아이에 대한 양육 환경이 좋으냐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설령 바람 피고 다니고 그래도 애한테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케어를 완벽하게 하고 설령 뭐 바빠가지고 일을 많이 해도 뭐 보조 양육자가 그 공백을 완벽하게 메울 정도로 철저히 케어하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양육자 변경까지 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리 씨가 양육자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 유리 씨가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와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